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정현입니다. 전일 시장 역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출발은 상당히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합, 강보합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느끼는데 시장에서 사실 아침에 이제 시황, 투자 전략이란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시황이 대형주, 특히 대형주 쪽에서가 시황이 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형주 같은 게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 자체의 성격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조정이라든지 상단 자리, 그러니까 윗자리가 막히지 않았고 오히려 윗자리가 크게 열렸다 되면은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수 자체가 전체 시장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상승한 종목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역시 수익을 낼 확률도 50% 이상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면서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 수가 한 20%, 30%밖에 되지 않는다면 10종목 중에서 두세 종목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그만큼 수익 낼 확률도 작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쪽은 서로 다 엇갈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내일이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연준 회의 결과까지도 오늘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장 초반은 역시 220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를 해서 출발했었지만 결국 이제 장중에 217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4조 5천억,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커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이 형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윗자리를 넘어간다 될 경우는 매물을 잘 소화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매물을 잘 소화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진다가 될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두껍게 쌓이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는 매도를 좀 키우다가 장 마감 무렵에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와 지나야지 좀 더 확인이 되겠지만 해외에서 국내 관련된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대규모의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의 매도란 부분은 연기금이 중심으로 매도를 한다가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선물 쪽에서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290.85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제도 이제 결국 시장을 받추는 흐름은 외국인이 선물에서 나타내 줬다 되는데 7,100계약을 매수하면서 이제 누적 매수가 처음으로 9만 계획을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이런 대규모 매수가 이제 내일 만기일날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선물 쪽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차익 실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연준에서의 결과가 국내 증시 만기일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베이시스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도 역시 장중에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단세를 보이다가 결국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10조 거의 비슷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3월달 이럴 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시장에서 하락이 크게 나타날 때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상당히 컸었고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투시라든지 그 외적인 기관 투자들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었다가 되죠. 그때 시장에서 받침대의 역할, 그러니까 지수를 받쳐주고 오히려 반등할 때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에 섰던 것이 바로 연기금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수가 2150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때마다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난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매도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중립 이상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기간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지만 이제 어제와 그저께 같은 경우는 기간에서가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장중에 플러스 0.1%대까지 프로그램에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베이시스가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 보인다 해서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의 일부가 축소가 된다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연기금에서는 시장에서 워낙에 수익을 크게 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중 축소를 좀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들어왔던 전체 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다가 됩니다. 다만 연기금이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수익을 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에 들어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 사실 딱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주, 3주? 홍콩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이거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어제 증시,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홍콩 증시가 강세를 띠면서 결국 이제 직전에 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뭐 계속해서 내수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중국 재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의 채권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더 확대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었던 부분에 중국 증시의 소폭 강세를 더 끌어냈다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새로운 마디 지수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장중에 변동성 계속 나타내다가 나스닥 지수가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케이스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상승이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면서 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세가 두드러졌던 쪽이 바로 유럽 증시였는데 유럽 증시도 이제 1%대 중반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독일의 경제 지표가 조금 약했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의 비밀가 좀 떨어졌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증시에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우선 아무래도 연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연준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거냐 여기에 따른 기대도 있고 우려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도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4차 코로나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호재와 악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소폭의 강세를 띠긴 했었지만 실제로 상승 종목 수는 거의 대부분이 좀 작은 그런 케이스였고 대부분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일부 시총이 굉장히 높은 기술주가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간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이라든지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주로 떨어졌던 쪽은 요 근래 많이 올라갔었던 경기 관련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6.8% 상승하면서 27.57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변동성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추세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는 라인대가 28선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라인대를 넘어가느냐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가는 소폭 다시금 상승하면서 38.9불에서 마감이 되었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4% 하락한 59.36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다음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약세가 좀 더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200원이라는 자리대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 환율에서도 큰 변동 없이 1,198원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중형주 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중형주 쪽에서 주로 강세가 나타났던 쪽이 결국 이제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이 좀 제한되었었던 제약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중형은 좀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IT 업종이 소폭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요. 보험에서는 이제 손해보험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경기 관련 쪽에서는 대부분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나타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기 강세 띄고 음식료가 강세 떴다. 그럼 어떻게 딱 얼핏 보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쪽을 제외하고는 다시금 코로나19 수혜주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다시금 확산이 좀 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방어주 쪽에서도 소폭 강세를 띄었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관련주가 차익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 반대로 이제 방어주라든지 코로나19 수혜주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도 바로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바로 전날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선 영장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서가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외적으로는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가 외국인들이 전체로 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세트리온이라든지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제약까지 다 동반 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언택트 관련주 역시 들어왔다 되고 일부 그리고 2차 전지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LG화학, 네이버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외인들이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를 보이다가 또 매수가 들어오다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역시 동반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역시 다시금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어제 급등을 했었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우선은 이제 LG전자를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도 한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면서 시장에서 좀 쉬었다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띈다가 되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점점 좋아진다 이런 관점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가 동반 매수를 띄면서 강세를 나타냈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LG화학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약간은 다시금 LG전자를 제외한 언택트 관련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 매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많은 매도가 출회가 된 모습이었고요.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었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이런 쪽에서가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났다 되고 롯데케미칼도 역시 동반 매도였고 그 다음에 정유 관련된 SOE라든지 이런 쪽도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매수와 매도 많이 종목별 업종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는 확연하게 경기 관련 쪽으로만 매기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이냐라고 무게를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이제 거의 대형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인데 이쪽을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 자리, 이 라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290에서 294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가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으로서 작용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2240이다, 50이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올해의 고가 라인 되기도 하지만 이 라인대는 박스권의 뭐 상단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갔을 때의 자리가 되는 거고 현재는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할 거냐 맞고 떨어질 거냐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이평상으로 볼 때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부분은 이제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히려 빠지기가 어려웠던 케이스가 시장에서 이평이 밀집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강한 양봉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평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평이 다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평이 확장된 다음에는 다시 그 이평이 밀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추가적인 상승 더 뽑은 다음에 나타날 거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떨어지면서 나타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체크할 부분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결국 내일 만기에서 가장 어떤 영향을 나타내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파생을 할 때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기 결제가 어디서 끝날 거냐가 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선물 쪽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일이 이제 만기일인데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옵션 만기라든지 선물 옵션 만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만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사상 최대치 정도로 누적 매수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9만 1,000개까지 누적 매수가 형성이 된 상태인 거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5월 말에 2만 6천 개까지 늘어났던 부분을 1만 1,000개까지 크게 축소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소폭 늘어났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손절성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락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투신인데 투신권 같은 경우는 3만 개까지 역시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근데 다시금 이제 4만 개까지 늘려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신 쪽에서도 어느 정도 손절성 물량 한 차례 끝나고 추가적인 매도를 다시금 했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을 다시금 쇼커버링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남아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누적 매수가 워낙에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얘들이 롤오버를 해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번 만기일날 마무리 할 거냐, 이 부분인데, 현재까지 미결제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 6월물 같은 경우 현재 23만 계약 정도 남아있는데, 실제로 만기가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23만 계약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이번 만기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포지션을 청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포지션을 수익 극대화를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보게 되면은 옵션에서는 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옵션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하방 자체를 역시 안 잡고 올랐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방 쪽을 잡고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방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 풋 같은 경우 하방 쪽에서는 매도를 쳐서 역시 수익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한다가 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물 외국인 같은 경우는 287.5 이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윗자리를 뽑는 것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 할 경우는 295포인트까지가 열린다가 됩니다. 반대로 기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규모의 콜 매도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손실을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 쪽으로 약간은 무게를 잡아놨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하락 쪽에서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콜 매도가 워낙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82.5포인트 전후가 오히려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지금 옵션에서는 또 팽팽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 되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동시효과의 현물을 대규모로 사게 될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에서 대규모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매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시 정리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기싸움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옵션을 보게 되면은 어저께 포지션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시장에서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보통 만기 전에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좁은 밴드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제는 장중에 287.5자리까지 갔었고 295자리 근처까지 갔다 되죠. 그래서 어저께 마감은 290에서 292.5 요 사이에서 끝났었는데, 현재 어저께까지 그림 볼 때는 외인들이 이제 297.5자리에는 매도를 쳤다가 되죠. 그 다음에 282.5자리는 역시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현재까지의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282.5는 깨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승 자체가 297.5를 가지 않는다가 되는데, 이게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2130에서 2230이라는 위아래로 100포인트라는 마디에서 움직인다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되는데, 현재는 이제 포지션 상으로도 볼 때 현재 등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가격대 자체에서 양합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5.95까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도 붙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 수도 있다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나타낸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더 세게 갈 거냐, 아니면은 바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미 연준에서의 회의 결과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굉장히 어려운 만기가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관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3월 달에 이제 3월 달 이후에 증시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수익을 내기도 좋고 이런 과정을 겪으셨을 텐데 반대로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장에서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겪다 보니까 그게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왜 2200이라는 자리대가 어렵냐라고 보면은 이 월봉상에서의 흐름인데 2200이라는 자리대는 아주 오랫동안의 박스권으로 형성되었던 그런 자리대였고요. 이 라인대를 예전에 2018년도에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금 내려왔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스권의 흐름 전체가 1750에서 이제 2200이 되는 건데 이 라인대에서가 사실 현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역시 이 라인대를 깨는 과정이 사실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월 달에가 시장에서 높게 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 종가상으로는 약 3.85%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가 6% 정도의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3월 달 그 공포스였을 때가 종가상으로는 결국 11.69%의 하락을 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큰 하락은 아니었는데 이게 고가 대비해서 30%가 넘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반등을 할 때 4월 달에가 10.99%의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가 4.2%의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하면서 박스권의 행보를 보였다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로 열린다가 될 경우는 상고 즉 6월 달이 오히려 초반에가 상승이 강하고 오히려 중순 이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가 어제까지가 7.85%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근데 고가로는 약 9.24%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한 달에 10% 이상 가까이 10% 전후 가까이 미리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역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너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숨고르기 조정을 역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막 올라가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간다 하고 막 하는데 주식도 사실 싫은 것도 하나의 투자인데 하루하루 매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은 어제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 자체는 동일하게 가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려우면 쉰다. 사실 저는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사고 팔았으면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먹을 폭이 커 보이지 않는다면 쉬면서 그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